안녕하세요. 은퇴부동산연구소 그리고 청년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노초로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코로나 사태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용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유튜브 영상들 많이 만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마음이 또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시장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어떤 새로운 아이템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또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제가 속한 곳이 서울이고 그 다음에 강남 4구라고 하는 강동구고, 강동구의 분위기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대변해 주는 하나의 샘플링이라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월 말까지는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장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강동역 이 일대에서도 뭐 20평대나 30평대 아파트들이 매매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조금씩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일전에 제가 만든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그 접근하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저희가 느끼냐면은, 제가 저희 단지에 굉장히 좋은 정남향 20평대 매물을 2월 달부터 매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시장 자체가 살아나다 보니까 매도자도 급한 게 없으니까 최고가 가격을 계속 이렇게 견지하셨고, 저 역시 매주 그 물건을 보러 방문하는 분들이 서울 전역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금액에도 정말 팔릴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 물건을 받았을 때는 너무 이건 가격이 세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손님을 놓친 적이 꽤 있거든요.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대를 일단은 광고를 올려놓고 어떤 매각이 안 되면 자연히 집주인들 분께서 지치셔서 가격을 좀 내려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분들은 정말 급하지 않은 분들이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대를 꼭 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광고를 올렸는데, 의외로 매달, 그러니까 매주 손님들이, 꽤 많은 손님들이 물건을 봐서 정말 이러다가 계약이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2월 달까지는 손님을 많이 보여줬는데 3월, 4월 기간 동안에는 그 수요가 굉장히 줄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뭐 한 세네 팀씩 봤다면 3월, 4월 들어서는 한 달에 세 팀이 볼까 말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2월 말에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매달렸던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가격만 조금만 조율해주면 사겠다고. 근데 그때는 그게 아예 씨도 먹히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 손님은 본인이 원하는 가격대가 아니면 매각 생각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 매물을 거두셨는데, 그런 걸 보면서 시장 자체가 코로나로 굉장히 수요가 위축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에 제가 암사동 쪽에서 그 부동산 하나 계약을 제가 체결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조금씩 좀 완화되면서 다시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이 감지가 되는 거죠. 특히 어느 정도 내재 가치가 있었던 단지들은 이 코로나의 분위기와 똑같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완화됐잖아요. 완화되니까 주말에는 손님들도 다시 돌기 시작했고, 제가 아시는 분들도 좀 대형 아파트 단지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매매 손님 요즘 많이 돌지 않나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시장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오늘 또 학교들 개학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또 근데 오늘 또 깜짝 놀랐던 게 확진자가 뭐 40명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다시 만약에 그 코로나로 인한 규제가 강화되면
다시 이 시장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정비례하는 것으로 보여서 상관관계가 아주 뚜렷하다. 코로나 사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하면 심할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멀어져 가고 있고요. 거기서 조금 풀리면 어차피 그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했던 분들이 한두 달 관망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가격은 빠지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가격이 빠질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컸어요. 근데 시장은 그 보러 오는 어떤 직접적인 수요 어떤 전화를 10번 할 걸 한두 번을 줄었지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체 가격 자체가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게 지금 시장 상황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지루한 힘겨루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처럼 현장에서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거래량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잠재적 수요는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매도자들은 기다리려고 하는 심리가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매나 이런 것들은 조기에 다 소진이 됐고요. 지금은 관망하다가 힘겨루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변수가 그나마 있다면 6월 달까지 다주택자 중과를 유예해 주잖아요. 그때까지는 조금 매물이 팔릴 가능성도 있고 근데 6월 1일자가 그 재산세 과세 모든 부동산 관련된 과세 기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움직일 분들은 벌써 움직였고 6월 말까지 중과세 유예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5월, 6월까지가 데드라인이죠. 근데 6월 안에 잔금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했던 수요들은 이미 많이 거래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6월이 넘어가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떤 위축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더 팽팽한 시장의 줄다리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2020 주거 종합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생각보다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분야가 주거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다 보면 뭐 LH나 SH 그 외에도 각종 국가의 정책 자금을 이용한 대출 제도가 엄청 다양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버팀목 대출도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출도 있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강화됐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이 내용은 나중에 한번 더 다뤄볼 거고요. 여기서 다주택자들이 제일 우려하거나 걱정하는 부분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 조성한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상생이라고 하지만은 임차인의 권리 확대가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되면 우리 주택거래 신고제처럼 매매하면은 우리가 주택거래 신고에 얼마에 매입했고 그 다음에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고 이런 업무들을 공인중개사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주택거래 임대차 신고제 역시 당사자들이 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또 하게 되는 업무 영역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임대인 누가 A가 얼마의 전세를 놓고 있는지 또는 월세를 받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관련이 노출되겠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미 근데 우리가 이제 확정일자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부에서는 이 임대 내역을 거의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더 이렇게 하게 되면 점차 더 투명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다주택자들이나 또는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이죠. 이걸로 인해서 세금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그런 내용이 들어왔던 것 한 가지만 좀 짚어드리고 나중에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달아볼 수 있을 때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2월 말까지 시장이 상당히 좋았다. 근데 3, 4월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요가 굉장히 위축됐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주말이나 이럴 때 매매 시장이 조금 돌기 시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